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일의 개념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다르다. 자, 과학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물체의 힘 가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는 반드시 힘이 작용하고 이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가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일을 한 건 아니지. 물체가 안 움직이면 일을 안 한 거지. 그래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그때 일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요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을 뭐라고 하냐? 자, 이것을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자, 에너지. 그래서 일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주면 돼. 요게 이제 물체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F라는 힘을 가했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자, 요렇게 자, S 메타만큼 이동했다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내가 한 일 W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일의 공식이 된다. 그래서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가 메타지. 그래서 1뉴턴 퍼 메타를 1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우리가 줄이라 쓰고 그것이 일의 단위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의 단위인데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자, W는 FS다. 바로 이제 요런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동하는 원인이 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봐. 우리가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10kg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더니, 자, 이 물체가 2m를 이동했다. 그러면 W는 Fs고 10N 곱하기 2m니까 20Nm, 즉 20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한 경우도 있고 힘을 가했는데 움직였어. 근데 일을 안 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경우일까? 자, 지금 아니. 자, 요렇게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을 했어. 요렇게 이동했어. 그럼 일을 한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자,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 왜냐면 저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그 힘의 방향대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했잖아. 네. 근데 물체가 이렇게 갔잖아. 네. 일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요 F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였잖아. 네. 그치? 자, 너 그 삼각함수 배웠냐, 안 배웠냐? 사인, 코사인. 아직 안 배웠어? 원래 상대식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삼각형이 요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각 세타야. 알지? 그러면은
사인이라는 사인 세타는 A분의 B를 사인 세타라고 그래. A분의 B를 사인 세타라고 하고, 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이게, 특히 과학, 특히 물리를 하려면 약간 수학적인 것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인 세타는 A분의 B, 그치?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그래서 A분의 B니까 요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SC지. 그래서 영어로 S자가 소문자로 뭐야?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리고 C는 요거잖아. 그러면 요거가 C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A분의 B를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분의 C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요걸 잘 봐. 내가 이쪽으로 F의 힘을 가했는데 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힘을 가했어. 그래서 이게 F'의 힘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근데 이 물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바로 요 F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각 세타가 성립이 되잖아. 그치? 각 세타가 성립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자, 요거하고 F'하고 F는 요 관계니까 뭐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 세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F'분의 F가 되지. 그럼 이 물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F'이야, F야? 그렇지. 그래서 F는 F'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F의 순힘에 이걸 우리가 이제 순힘이라고 그래. 순힘. 그러니까 알짜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알짜임 합력이라면 얘는 그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각이 생겼을 때, 각도가 생겼을 때, 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S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얘가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F라는 요 순임에 의해서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내가 F'의 힘을 가했어. 근데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인대. 그치? 이쪽으로 움직인대. 그러면은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F잖아. 그치? 그러면은 순 힘은 F는 F' 코사인 세타거든. 그치? 근데 요 각도가 얼마야? 90도잖아. 우리가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야. 90도야. 그럼 여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비편이. 자, 요렇게 가잖아. 여기가 90도거든. 90도거든. 근데, 여기에 F가 있고, 여기가 F'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얘가 코사인 90도거든. 그치?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아까 사인, 코사인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요 각을 기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커지면서, 자,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요 모양이 되니까 이 각을 그냥 뒤집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코사인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탄젠트라고 그래, 탄젠트. 탄젠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코사인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이 성립되려면은 쭉쭉쭉쭉쭉쭉쭉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0이. 그렇기 때문에
자, 요 F는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F 프라임에 의해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가한 힘의 방향이 무슨 관계일 때? 수직일 때는. 그래서 자, 이때 수직일 때는 W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수직 90도보다 클 때는 그것도 되는 거죠? 클 때는 되는 거죠. 왜냐면 클 때는 자,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반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물체 운동이 생겨야 돼. 힘에 의해서 물체 이동이 생겨야 되는데, 자, 요 F 프라임은 수직일 때는 이쪽으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각 90도가 성립이 되니까, W는 0이 되는구나. 자, 이거는 요 F 프라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얘를 들고 걸어가. 나는 일을 했어, 안 했어?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왜냐면 얘가 안 움직였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중력의 힘을 받잖아. 네. 그럼 얘가 이동하는 방향과 중력 방향은 수직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일을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요런 거구나. 그래서 일을 W가 0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힘을 가했지만 R자 힘이 0인 경우. 알지? 그 다음에 R자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F가 0인 경우야. 맞니? 그치? 그 다음에 힘을 가했지만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자, 이 세 가지가 과학에서 일이 0인 경우가 된다. 자, 과학에서 일이 0인 경우가 된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수학에서 삼각함수 배우게 되면 요건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W의 공식을 다시 바꾸면은, 자, F 코사인 세타 S가 되겠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일이라는 것이 이제 뭔 줄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이 힘을 받았을 때 움직이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이냐라는 거야. 어떤 힘이 2kg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가했어. 그래서 얘가 쭉 가다가, 자, 여기 정지 상태에 있는데, 1초가 지났더니, 자, 1초가 지났더니 얘가 속력이, 얼마로 할까? 3m/s가 됐단 말이야. 자, 이 문제 잘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고 속도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 그렇지. 3m/s 제곱이야. 그러면은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6N의 힘을 받은 거야. 근데 힘은 10N을 가했는데 왜 얘가 받은 힘의 크기는 6N이지?
아니 10N의 힘을 가했는데 왜 받은 힘은 6N이지? 4N이 어디로 갔어? 아니지. 얘는 이렇게 수평이니까 수평이잖아. 수평이잖아. 얘는 이쪽으로 안 움직이잖아. 마찰력이지, 마찰력. 이쪽으로 뭐가 생겼다? 마찰력이 생겼다.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야? 4N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물체가 잘 들어. 지금 나는 이게 나야. 그 나는 물체랑 일을 했지. 그 물체는 나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일을 받는 거야. 그 물체가 받은 일은 얼마가 된다?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1초 동안 얼마 이동했을까? 3m요. 아니죠. 1초 동안 얼마 이동했어요? 이거 등가속도잖아. 그러네. 이거 아니야? 네. 처음 속도 0이니까 가속도 3, 시가 1의 제곱 얼마? 1.5m 이동했잖아. 그럼 물체가 받은 일 W는 자 알짜 힘 6N에다가 1.5m니까 9N/m. 자 9줄이야. 그치? 그래서 물체가 받은 일이면 그럼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4N으로 작용했지. 그러면 마찰력도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 W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 4m. 1.5. 그렇지. 6N/m 6줄이 된다. 네. 그치?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으면은 이 물체가 내가 한 일은 이 둘의 합이 돼야겠지. 근데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이 6줄의 일을 했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순수한 일은 받은 일은 9줄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 그래서 내가 그 알짜 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알짜 힘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받은 일, 한 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힘을 가해서 얘를 움직였어. 그럼 나는 일을 했고 얘는 일을 받았어. 알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됐지?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우리 하나 더 어떤 걸 해볼까? 자, 10m 높이에 1kg의 물체를 넣었단 말이야. 자유낙하예요. 자, 자유낙할 거야. 그러면 자유낙하하게 되면 자, 요 F는 뭐가 돼? mg가 되니까 얘는 9.8N이 되지. 그래서 놨더니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니? 중력이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중력이 한 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거리. 낙하거리가 그럼 10m니까 그리고 중력은 6.8m. 그렇지. 10배가 98m 제곱이에요. 그래서 98줄이 되지. 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뭐야? 중력이 한 일이야.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자,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물체를 끌어올립니다. 1kg을. 1kg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10m가 됐어요. 있지? 근데, 자, 끌어올릴 때, 자,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올리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의 힘이 작용하잖아. 야, 일정하게 내가 등속도로, 자, 이 물체가 등속도가 됐어. 그러니까 일정 속도로 끌어올렸어. 그치? 그러면은 이 물체는 등속도니까 이쪽으로는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면, 자, 이쪽으로는 내가 가한 힘이 되잖아. 자, 중력하고 가한 힘이 같잖아. 그치? 중력하고 가한 힘이 같잖아. 그래서 중력하고 가한 힘이 같아.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는데. 왜? 왜냐면 중력과 과학이 잘안 움직여요. 아니지, 움직이지. 등속도 있잖아, 등속도. 그래서 R자 힘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자, W가 0이 된다. 일을 안 했어요. 자, 일을 안 한 거죠? 네. 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로,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쭉 끌어올려. 그래서 등가속도를 가져. 그럼 이때는 일을 한 거지. 그치?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일을 했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가한 힘이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을 가했다. 그래서 10N의 힘을 가했다. 10N의 R자 힘을 가했다. 알지? 그러면 이 R자 힘이 10N이니까 10N에서 10m를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돼? 100줄의 일을 한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거. 자, 다시. 자, 요 높이에서 1kg의 물체가 있어. 이번에 요 높이에서 있잖아. 얘를 이쪽으로, 위로, 중력 방향으로 던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올라갔다가 멈추겠지. 그치? 멈추겠지. 올라갔다 멈췄어.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10m를 이동했대. 자, 올라가는 동안은 얘는 무슨 힘만 받아? 중력의 힘을 받겠지. 이쪽으로 중력의 힘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던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던졌기 때문에, 자, 얘는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중력의 힘을 받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얘가 지금 중력이 한 일이니? 아니. 중력이 한 일이니? 아니. 자, 중력이 한 일이 맞아요. 중력이 한 일이잖아. 왜냐면 여기서 작용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 네. 그치? 저 진공 상태예요. 아니,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해도 되고, 그냥 저항이 없다는 가정. 공기에 저항이 없다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중력이, 이때는 중력이 한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그래서 98줄이 되겠지. 그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것도 중력이 한 일이 된다. 그치?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X축이 이동거리고 Y축이 힘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얘는 무슨 힘을 받는 거예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이에요? 응?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생각해봐. 힘의 크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항상 물리 문제 풀 때, 자, 힘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된다? MA. F가 일정해. F는 MA니까 F가 일정해. 그럼 질량도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가속도는 일정하잖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 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된다? 면적이 뭐가 된다? 일이 되잖아. 그치? 면적이 1이 되잖아. 자, 요렇게 됐어.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네? 자,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빠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 등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V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얘는 시간에 따른 V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이 면적이 뭐가 돼? 2분의 1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냥 1이에요? 1이지. 어차피 면적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있지. 자, 1이라는 거 이제 어떤 건지 알았잖아. 아, 힘을 가해서 움직이면 얘가 이동하는 거구나.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에너지 보자. 에너지. 자, 에너지의 정의는 자, 에너지인데 저걸 또 어떻게 읽어? 에네르기. 만화 보면 에네르기 막 하잖아. 그 에너지판데 안 봐.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힘을 가해서 움직이려면은 뭘 사용한다? 그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힘보다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움직인다, 일을 한단 말이야. 힘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저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원.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그래. 이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화학이나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에도 마찬가지, 지구학에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라는 개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일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다. 전환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에너지와 일은 서로 어떻게 돼? 전환이 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면 일을 당함으로,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다. 뭘로 쓰냐면,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야. 그래서 1줄은 1뉴턴 퍼 메타잖아. 그러면 1줄이란 요 단위는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m를 이동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동할 때 한 일의 양이 되기도 하고 이때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1줄이라는 요 에너지 단위는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0m를 이동했을 때 한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지려나? A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힘을 가했어요.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어요. B라는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요. 자, A가 정지하고 있다가, 자, 요렇게 A가 움직여. 그러면 A는 힘을 받아서 지금 뭐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일을 했어. 근데 일을 하고 있는 A가 다시 B랑 어떻게 돼? 충돌을 해. 충돌을 하면서 힘을 가하잖아. 그럼 B는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자, 여기에서는 힘을 A가 받아서 A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B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B가 일을 했을 때, 그럼 B는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렇지. A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받은 거야. 그럼 이 전달받은 에너지는 바로 뭐야? A가 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한 일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지.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는데 요 A의 일이 다시 어떻게 돼?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B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 사이에는 서로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 서로 전환이 된다. 왔다 갔다 한다. 알겠지? 자, 잘 봐.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H 높이에 있는 M이 물체가 있어.
내가 얘를 자유 낙하를 하게 되면 일을 하지. 네.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 낙하하면서 자, 일을 한 W는 FH가 된다. H만큼 움직였으니까. 맞지? 네. 자, F가 무슨 힘이야? 반스. 요 F가 중력이잖아. 네. 중력이잖아. 그러면은 mgH가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요 mgH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에너지, 요 mgH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네. mgH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잖아. 네. 그랬을 때, 그럼 요 높이에다가 올려 놓으려면 밑에서부터 얘를 어떻게 돼? 쭉 끌어올려야 됩니다. 맞니? 자, 이렇게 끌어올려서 요 높이에 있을 때 얘가 뭘 가져요? mgH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자유낙할 때 mgH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일이고 요만큼을 사용한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mgH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른다. EP. 그래서 mgH가 되는 거야. 자, 이 킬로그램이 5m가 있어요. 5m 높이에서 자유낙할 거야. 그럼 얼마의 일을 하니? 이렇게 떨어지면 FS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5가 되잖아. 맞니? 네. 그러면은 자, 98줄이 되지. 그럼 이 98줄은 자, 어떻게 돼? 여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란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기준면 항상 기준면이 있어야 돼. 자, 기준면을 중심으로 어떤 위치를 가질 때 갖는 에너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면을 기준했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돼? 똑같은 98줄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바로 뭐야? 똑같이 mgh. 그래서 2 곱하기 9.8 곱하기 5에서 98줄이야. 그러면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서 98줄에 자유낙하면서 중력이 한 일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누구랑 같다? 중력이 한 일과 같다라는 거야. 자, 우리 위치 에너지 할 때 이게 mgh고 그냥 중력이 한 일이 그냥 왜냐면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서 중력이 한 일이 된다면 내가 중력에 거슬러서 이만큼 올렸어. 일을 했잖아. 거슬러서 했을 때 자, 바로 내가 이제 중력에 거슬려서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과 내가 중력의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자, 요렇게 떨어지는 건 뭐다? 중력이 한 일이야. 근데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는 중력의 한 일이야. 그치? 이게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게 단어 조심해.
중력이 한 일이란 거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력의 내가 한 일, 중력의 한 일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자, 중력이 한 일이 되기로 하고, 중력의 한 일도 되는 거야. 자, 이거 봐요. 위치 에너지인데. 자,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중심으로 위치를 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두 번째 특징은 기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자, 기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A고요. B고요. 자, 가고 나야. 여기 2kg이라고 하자. 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1 곱하기 9.8 곱하기 5가 되니까 4.9 줄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는 49주 아니에요? 9.8 곱하기 5. 49. 그치. 49줄이 된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B를 기준으로 갔을 때 가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0. 0이에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놓고 가야 돼. 네. 위치 에너지 했잖아. 그치? 네.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 네. 자, 여기 위치 에너지에서 여기 우리가 EP라고 했을 때 이 P는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그래. 포텐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K는 카이네틱이야. 카이네틱.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 자, 물체가 V의 속력을 가질 때 가지며 운동할 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자,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야. 이것이 운동 에너지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자, 위치 에너지 EP는 mgh. 여기 쓰면 EP는 mgh.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2kg 물체가 이쪽으로 4m/s의 속도로 움직였단 말이야. 네.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돼? 16줄이 되겠지. 자, 근데 요게 정지하고 있는 나무 도막이 있는데 이 나무 도막과 충돌을 해. 네. 그래서 이 나무 도막이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췄어. 정지했어. 그래서 얘가 4m를 움직였단 얘기야. 그러면 이 4m 움직였으니까 나무 도막은 일을 당했지. 네. 누구한테? 이 물체한테. 네. 그러면 자, 이 A하고 B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결국 A의 운동 에너지가 B의 한 일로 전환이 됐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 B의 한 일이 뭐가 돼요?
16J에 운동 에너지 16J이 자 이렇게 바뀌었어. 왜냐면 이 충돌하면서 얘는 정지했거든. 자 그러면 16J이 됐어. 그럼 얘는 힘 곱하기 4m니까 자 나무 도막이 받은 힘은 얼마야? 4. 그렇지 4N이 되겠지. 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보는데 자 특히 조심할 것이 위치 에너지는 요 H하고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치? 근데 운동 에너지는 V의 제곱하고 어떻게 돼? V의 제곱과 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만약 운동 에너지가 1대 4면 속력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같은 질량일 때. 1대 2가 돼야지. 아, 그렇네. 그치? 그러면 V가 1대 4야. 운동 에너지는 몇 대면? 1대 16이지.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산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야. 그럼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왜 이거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냐면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합한 것을 뭐라 하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된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역학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 움직이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체의 위치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속도에 의한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인데 자, 이게 공기의 저항이나 자,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뭐가 된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래.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됐지? 자, 보존. 됐지?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10m 높이에 2kg의 물체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를 10m로 놓고. 자, 공기의 저항 마찰이 없대요. 마찰이 없어요. 그럼 내가 요렇게 딱 놓는 순간 요 지점에서 2kg 요 지점에 떨어질 수 있겠지. 그럼 이때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자, 지면에 도달했을 때 자, 얘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근데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위치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떻게 돼? 같아요. 그렇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자, 여기는 지면을, 여기가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높이 h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아,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지. 그치?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같으려면 결국은 EP가 감소한 양은 EK의 증가량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했고, 그래서 만약 이 문제에서 이제 여기를 자, A점, B점, C점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중력가속도 G를 10으로 놓게. 그럼 A점에서 위치 플러스 운동. 자, B점, C점이 있겠지. 그러면 A점에서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맞니? 자, B점의 높이 여기가 5m라고 놓을게요. 그럼 B점은 2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죠.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요렇게 이렇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돼야 되겠지. 100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니까 v는 얼마니? B점에서? B점에서 10이요. 그렇지. 10m/s가 되는 거야. 자, C점에서는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야. 자, 그럼 v는 얼마가 돼? 루트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 루트 2 메타/세크가 된다. 와우. 잘하네. 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자, 다시. 자, 여기를 지면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어. 자, 2kg이 정지 상태에 있대. 10m야. 자, 여기에 있대. 2kg이 여기에 있대.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8m야. 자, 이번에는 2kg이 여기에 있대요. 여기가 2m입니다. 자, 그리고 2kg이 여기 있대요. 여기가 10m예요. A, B, C, D, E. 자, 이때 V1 속도, V2, V3, V4, V5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A점에서도 EP 플러스 EK. 자, B점에서도 EP 플러스 EK. C점에서도 EP 플러스 EK. 자, D점에서도 EP 플러스 EK. 자,
자, E에서도 EP 플러스 EK,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야. 자, 저항과 마찰이 없어.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요. 그렇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정지니까 얘가 0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중력가속도 G를 10으로 놓을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200J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P가 0이 되죠? 네. 이 P가 0이 되지? 그러면 200J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단 말이야.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되지. V는 10. 그럼 V는 V 제곱이 200이네. 그러면은 V는 10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V2가 10 루트 2가 되는 거야. 네. 자, V1은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네. 자, 요 지점은 둘 다 모두 갖는다. 그치? 네. 그치? 자, 그러니까 이 P는, 자, 역학적 에너지 200이고, 이 P는 2 곱하기 10 곱하기 8. 그치? 플러스 V 제곱.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네. 그럼 여기는 80 160이니까 넘기면 42 V 제곱. 그럼 V3는 얼마가 돼야 돼? V3는 루트 40. 이니까 2루트 10. 루트 10. 그치? 자, 이렇게 나오지. 네. 자, 그럼 이제 요 지점 보잔 말이야. 요 지점도 역학적 에너지는 200J이에요. 네. 자, MGH 2 곱하기 1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자, 2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40이니까 160은 V 제곱 맞니? 네. 그럼 자, V4는 얼마가 돼? 루트 160 4 루트 10 그렇지? 자, 얘는 0이 되죠? 여기랑 똑같으니까 맞니? 네. 자, 요거 이해됐어? 네. 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이렇게 보존이 된대.